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과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로 돌아가서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볼 건데요. 선생님,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요? 예, 물론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예, 그분은 지금 한국 돈 10,000원의 모델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도 유명하신 모델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베트남 호치민 주석인데요. 호치민 주석. 네, 호치민 주석은 그 살아 계셨을 때 국민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그 호치민 주석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베트남 돈에 유명하게 그 많이 활동하고 있는 모델이죠. 네, 그렇군요. 아주 재미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네, 108쪽입니다. 어휘예요. 오늘은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평범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저 사람은 외모와 성격이 평범하다. 평범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별로 특별하지 않고 보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예, 범은 똑같이 쓰는데요. 비범, 평범하지 않다. 뭔가 아니다 할 때는 한자로 비를 씁니다. 자, 그래서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비범했다. 즉, 아주 4살,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죠.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대단하다, 이런 뜻이죠. 자, 다른 말로 또 훌륭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정말 크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인, 우리 방금 배운 위대하다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위인은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세계적인 위인이다. 여러분 간디 알죠? 예, 아주 유명하죠. 비폭력주의로. 자, 그 다음에 선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의 선구자였다. 예. 선구자 무엇입니까? 선은 제일 먼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즈를 제일 먼저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예. 위대한 일을 우리가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평판이 돌고 있다. 평판이라는 것은 평은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평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평판이 좋다, 평판이 나쁘다, 이런 말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인물 관련 서적하고 그림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인전이라고 하는데요. 위인은 우리 방금 배웠는데요. 전 무엇입니까? 예, 바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이렇게 많이 읽는데요. 자, 그럼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위인전에서는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위인전에서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룹니다. 일대기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기록인데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일대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자서전인데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알죠?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남겼지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은 자기가 스스로 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주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서전까지 해서 모든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đó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dùng từ 위대하다. 위대하다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vĩ đại. Chúng ta thử đổi câu tiếng Việt này sang tiếng Hàn như thế nào các bạn nhé. Sự thống nhất của Việt Nam có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là nhờ có Chủ tịch Hồ Chí Minh vĩ đại. 베트남의 통일은 위대한 호치민 주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là có khả năng, có thể, thì chúng ta sẽ chuyển thành sự thống nhất của Việt Nam có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là nhờ có Chủ tịch Hồ Chí Minh vĩ đại. Tiếp theo là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hữ 업적. 업적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một cái thành tựu nào đó. Ví dụ như câu thành tựu vĩ đại liên quan đến văn học mà Chủ tịch Hồ Chí Minh đã để lại, đó là tập thơ Nhật ký trong tù. 호치민 주석이 남긴 위대한 문학 관련 업적은 옥중 읽기 시집입니다. Và tiếp theo là từ 위인전. 위인전 thì chúng ta có thể tạm dịch là những cái chuyện liên quan đến những bậc vĩ nhân. Phương pháp tốt nhất để dạy ý thức cộng đồng là cho trẻ đọc nhiều chuyện về các bậc vĩ nhân.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Vâng, về nhà thì các bạn cũng cố gắng là chúng ta dùng những cái từ vựng này và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이어서 교과서의 109쪽입니다. 첫 번째 문법인데요. 무엇 함으로써 라는 말입니다. 우선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 창제하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창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뒤와 같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앞에 이유로 뒤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음으로써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무엇 함으로써 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 발표를 할 때 조금 고급 화자로서 어떤 공식 상황에서 쓸 때는 우리가 음으로써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말로 그냥 창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제라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쓰죠. 이러한 이유, 원인 때문에 글을 읽고 쓰게 되다. 이런 결과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사이에 음으로써를 씁니다. 그래서 창제하다, 동사이니까 창제함으로써. 이렇게 보통 동사를 씁니다. 자, 다음은 또 한 가지 예문을 볼까요? 조금씩 양보함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양보함으로써인데 써가 어디 갔나요? 자, 이렇게 음으로써에서 써는 여러분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다. 양보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먼저 하게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양보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다.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무엇을 할 수 있게 양보하는 것.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감으로써 수진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 문장 어떻습니까? 뒤에 일단 어요 이렇게 쓰는 상황인데요. 조금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감으로써, 그곳에 갔기 때문에 수진 씨를 만났어요. 이렇게 기 때문에 써도 조금 어색하고요. 이럴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니까 감으로써 대신에 뭐 쓰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곳에 가서, 예, 이렇게 만나다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수진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어떤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 주의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phần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để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Thì với cái mẫu câu 으므로서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bằng cách hoặc là bằng việc làm gì đó. Ví dụ bằng việc tha thứ cho người khác, chúng ta có thể làm cho lòng mình được an bình hơn. 남을 용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0쪽입니다. 자, 어떠라면인데요. 먼저 예문부터 볼게요. 제가 전공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과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 우리 면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공을 바꾸었습니까? 안 바꾸었습니까? 예, 전공을 바꾸었죠. 예, 바꾸었는데 지금 현실은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꾸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른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었을 때 우리가 어떠라면을 씁니다. 그래서 현실은 전공을 바꾼 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전공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만약에 안 바꾸었으면 선생님은 아마 과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꾸지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전공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쓸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쓸 때는 과거로 쓰시고요. 않더라면이 아니고 않았더라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을 거예요는 미래가 아니라 추측이죠. 예. 을 거예요가 나 내일 병원에 갈 거야 이건 미래지만 아마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가 올 건지 어떻게 합니까? 예, 비가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이렇게 과거와 같이 쓸 수 있죠. 미래인데 어떻게 어을 써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as을 거예요, 어을 거예요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추측하는 말 다른 거 뭐 알고 있습니까? 예, 되었을 텐데. 예, 이윤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과학자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뒤에도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그런 문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나 미래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 반대되는 것 여러분들이 좀 후회하는 느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배운 썼다면이 있죠. 뭐뭐 했다면, 예. 이런 표현하고 썼더라면하고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않았더라면 대신에 않았다면 이렇게 전공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추측이 오거나 사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래 아이가 그것을 먹었더라면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이 났습니까? 아니요. 모르죠. 예, 그런데 먹었다면을 쓰면 좋을까요? 먹었더라면을 쓰면 좋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때는 먹었다면입니다. 먹었다면은 단순한 가정입니다. 예, 과거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경우에 덜하면을 쓰게 되면 우리가 덜하면은
이미 현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라면 쓰면 뒤에는 뭐뭐 as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요, 이 정도로 한정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주의해서 뒤에 어떤 문장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Vâng, và bây giờ chúng ta sẽ thử dùng cấu trúc mà chúng ta vừa học, chúng ta luyện làm câu các bạn nhé. 뭐뭐 어떠라면, nếu như mà cái gì đó, một cái giả định trong quá khứ phải không ạ? Nếu như mà mình không sang Hàn Quốc thì mình đã không có cơ hội gặp trực tiếp những diễn viên nổi tiếng của Hàn Quốc rồi. sang Hàn Quốc thì sẽ được gặp diễn viên nổi tiếng phải không ạ?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Khi nói câu này á, thì có nghĩa là bạn đã được gặp rồi và bạn giả định lại nếu mà trước đây á, mà mình không sang Hàn Quốc thì mình sẽ không có được gặp như thế này. 자, 이번에는 111종 말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인 또는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며 정치가인 정주영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현대그룹의 창업자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특히 중공업과 건설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젊었을 때 성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대화 영상 잘 보셨나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기 사진을 보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지요. 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구성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며 정치가인 정주영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며, 또는 이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현대그룹의 창업자로서. 우리 자격을 나타낼 때 로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다. 도움을 주다. 도움인데 아주 큰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기여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공업과 건설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음으로써 이거 배웠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제가 활발해지다. 경제가 활발해지다는 좀 틀린 표현이고, 활력이 생기다 아니면 활력을 불어넣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분도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이건 들은 얘기죠.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 네, 젊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하죠. 그럼 이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했더라면 아마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는 우리 뭐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들 정주영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며 정치가인 정주영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현대그룹의 창업자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특히 중공업과 건설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젊었을 때 성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앞에 대화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모르겠다고요? 네, 저도 사진만 보면 사실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네요. 보통 이런 옷 안 입고 이렇게 장군, 군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군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군, 즉 군인이셨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장군이고요. 전쟁 기간 동안에 쓴 난중일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중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중, 전쟁, 일본하고 싸울 때 어떤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 이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큰 업적은 거북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침략,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싸우는 것, 이걸 침략이라고 하는데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위가 낮은 벼슬만 지냈지만, 벼슬, 옛날에는 벼슬, 공무원으로 치면 어떤 공무원의 일, 이런 것들을 벼슬이라고 하는데요. 지위가 낮다,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자, 이런 문장인데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여기에 넣어서 빈칸에 넣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서 대화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A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B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군이며 난중일기를 쓴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분이 젊었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요? 네, 조선시대 장군으로, 그렇죠? 전쟁 기간 동안 쓴 난중일기를 남긴 분입니다. 특히 거북선을 만들고 일본군과 싸움으로써, 그렇죠? 싸움으로써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하지 않았다면서요? 하니까 네, 지위가 낮은 벼슬만 지냈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Vâng, và tiếp theo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2 trang 117. Trong bài đọc này chúng ta sẽ nói về một cái nhân vật gọi tên là 한석봉. chúng ta sẽ 조선시대의 2대 문필가로 알려진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붓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다. Từ đây tới đây là một chủ ngữ, xong 좋아했다 là một động từ, là cái ông 한석봉 này nè, ông rất là thích. Mà bây giờ người ta sẽ 한석봉 như thế nào? 한석봉 là cái người được biết đến, 알려지다 là được biết đến, là một trong, thường người ta sẽ dùng là ide, 삼대, rồi sau đó là một danh từ thì mình sẽ 문필가 là một nhà văn, một cái người mà viết văn, một cái người viết văn lớn, một trong hai người viết văn lớn của thời Triều Tiên. 어려서부터, từ đây đến đây là nói về cái ông 한석봉, phải không ạ? Ông 한석봉 là một cái người mà nhà văn nổi tiếng, một trong hai nhà văn nổi tiếng của thời Triều Tiên. 어려서부터 붓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다.
thích cái việc viết cái gì, viết chữ mà thư pháp viết chữ 어려서부터, từ khi còn bé. Rồi cái đầu tiên l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về ông 한석봉. sau đó 한석봉이 유명한 문필가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Trong cái quá trình gì các bạn? Trong quá trình mà, thường các bạn nhớ là có chữ ninh, một cái định ngữ như thế này chúng ta sẽ dịch là mà. Trong cái quá trình mà ông 한석봉 trở thành một cái nhà văn nổi tiếng như vậy, thì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Cái vai trò của người mẹ rất là lớn. 한석봉의 어머니는, bây giờ người ta nói vai trò của người mẹ rất là lớn thì lớn như thế nào? Mẹ của 한석봉 집이 가난하여 떡 장사를 했지만 vì nhà nghèo nên là 떡 장사를 là bán bánh tóc, bánh gạo 했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컸다. Mặc dù mẹ của 한석봉 mặc dù là nhà nghèo, bà đi bán bánh tóc, nhưng mà tình yêu thương dành cho con của bà là lớn, là rất là lớn. 누구보다도 컸다. lớn hơn ai cả. 다음은, sau đây, 한석봉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au đây là cái câu chuyện về 뭐뭐에 관하다. Các bạn nhớ là 뭐뭐에 관하다 là về cái gì đó. Câu chuyện về tình yêu thương của mẹ dành cho 한석봉 như thế nào. Thì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한석봉 là ai, và trong cái quá trình mà ông trở thành một người nổi tiếng như thế thì cái vai trò của mẹ như thế nào. Và tiếp theo đây người ta sẽ kể một cái câu chuyện. 한석봉의 재주를 발견한 한석봉의 어머니는, đầu tiên chúng ta sẽ chọn chủ ngữ. Người mẹ của 한석봉, 발견하다 là phát hiện ra. Chúng ta có thể dịch nó là một cái chữ Hán Hàn nên chúng ta dịch là phát kiến, nhưng mà trong tiếng Việt mình hỏi là phát hiện ra tài của 한석봉. 자식을 유명한 문필가로 만들고 싶어서 절에 보냈다. Khi mà người mẹ phát hiện ra tài của con mình thì bà đã muốn làm cho con mình, muốn làm 뭐뭐로 만들다. 로 만들다 là làm cho trở thành cái gì đó, làm cho trở thành một nhà văn nổi tiếng, và bà đã gửi con vào chùa. 절에 보냈다, chùa. 아들이 그 시를 잘 쓰려면 절에 들어가 지도를 받으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ại sao bà lại gửi vào chùa? Tại vì bà nghĩ là 아들이, con mình, 그 시를 잘 쓰려면, nếu mà con mình muốn mà viết chữ giỏi á, 절에 들어가서 phải vào chùa. 지도를 받으면서, 지도 là nhận cái sự hướng dẫn, giảng dạy. 지도. Ví dụ như chúng ta có là 지도 교수님. Là giáo sư hướng dẫn. 지도를 받으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ại vì bà nghĩ rằng khi mà vào chùa như thế thì con sẽ được là vừa được nhận sự hướng dẫn ở trong chùa, cũng như là được luyện tập. 어느 날, vào một ngày nọ, 어느 날 한석봉이 그 시를 다 배웠다고 하면서, thường với cái kiểu câu như thế này nè, 뭐뭐 했다고 하면서 nói là làm cái gì đó xong rồi là thực hiện một cái gì đó. Ví dụ như con mình chạy về khoe với mẹ là con vừa 상을 받았다면서 집에 왔다, 뭐뭐 다고 하면서, xong rồi sau đó thêm một cái hành động nào đó. 한석봉 thì nói với mẹ là con đã học hết rồi, con đã học hết chữ rồi. và 집으로 돌아왔다. Mà 한석봉 một ngày nào đó thì 한석봉 chạy về với mẹ nói là con học hết chữ rồi.
Như vậy thì tiếp theo thì người mẹ sẽ xử lý như thế nào? 한석봉의 어머니는, mẹ của 한석봉, 아들의 글씨를 시험해 보기 위해 시험하다. 시험하다 là kiểm tra, thử, thí nghiệm, thử, kiểm tra, thử, 시험하다.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둠 속에, 어둡다. 어둠 là bóng tối á. 속에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고, để mà thử, mẹ của 한석봉 để mà thử tài viết của con mình á, thì 도록하다. Là làm cho ai đó thực hiện cái việc gì đó. Thử là cho con viết chữ trong bóng đêm. Còn 어머니가 써는 떡과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썰다 là sắc á, cắt á các bạn. 어머니가 써는 떡과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Cho con viết chữ trong đêm và mẹ cũng trong bóng đêm thì con viết chữ, còn mẹ là cắt bánh tóc.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한참 시간, một lúc lâu, 시간이 sau một lúc lâu thì 불을 켜놓고 보니, sau khi một lúc lâu mở đèn lên thử thì 어머니가 썬 떡은 반득반득하고, cái bánh tóc mà mẹ cắt á, thì nó rất là thẳng thốn, 하고 가지런한데 반해, thẳng thốn và đều, không có, nó rất là đều. 반해 nhưng mà ngược lại, 뭐뭐 대 반해 là ngược lại. 한석봉이 쓴 글씨는, ngược lại thì sao nào? Cái chữ viết của 한석봉 á, 크기, 모양이, cái kích thước cũng như là cái hình dáng, 모두 형편이 없었다. 형편이 없었다. Mình có thể nói một cách bình dân là lung tung, không có hàng ngũ, không có lề lối gì hết, thì chúng ta gọi là 형편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공부를 다 할 때까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꼬집고 la mắng, 절로 되돌려보냈다. Và sau khi mà mẹ la mắng bảo là con không có được về nhà, con đừng có nghĩ đến chuyện về nhà, con tuyệt đối đừng có nghĩ đến chuyện về nhà cho đến khi cho đến khi con học hết. Và 되돌려보다, gửi trả trở lại, gửi lại vào trong chùa. 한석봉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다 là nhận ra. 깨닫다 là nhận ra, mình có thể dịch là nhận ra hoặc là giác ngộ ra. 다시 산으로 들어가 열심히 하여 마침내, cuối cùng thì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다. Và cuối cùng thì trở thành một cái nhà văn nổi tiếng. 어머니가 엄하다 là 엄격하다, là một cách nghiêm khắc.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thì các bạn thấy cái cấu trúc mà chúng ta học một môn 않았더라면, nếu mà giả định một cái trường hợp trong quá khứ thì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Thì nếu mà mẹ không có nghiêm khắc với 한석봉 như vậy á, thì cái việc mà 한석봉 trở thành một nhà văn nổi tiếng là không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한석봉 역시 cũng như vậy. 한석봉 cũng như vậy. 자신의 재주만 믿었더라면, giả định một cái trường hợp trong quá khứ, nếu mà 한석봉 cũng chỉ tin vào cái tài của mình thôi, 유명한 문필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Đó thì các bạn thấy, thứ nhất là về cấu trúc cái bài, người ta cũng viết đầu tiên l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sơ bộ, xong người ta đã kể câu chuyện, và cuối cùng là một phần kết luận. Và trong bài này thì nội dung của nó rất là hay, phải không các bạn? Là sự nghiêm khắc của người mẹ đã đưa đến là cho con mình trở thành một nhà văn nổi tiếng như thế. 자, 오늘은 120쪽의 쓰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기 한국에 돈이 있죠. 즉 돈을 다른 말로 화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폐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 겁니다. 예, 베트남에서도 화폐에 인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베트남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써볼 텐데요. 먼저 한국 돈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또 그분들의 업적은 무엇인지 소개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그 100원짜리에 나오시죠? 방금 우리가 말하기에서도 살펴보았는데 거북선을 발명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동안 일기인 난중일기도 썼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글로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화폐에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예, 뭐 베트남에는 그려져 있다. 뭐 이거는 문장 비슷하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꿔서 한번 써보십시오. 우선 먼저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발명하여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 첫 번째 업적을 그냥 씁니다. 또한 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또한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대신 전쟁 기간 동안에 일기인 난중일기를 썼다. 이렇게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폐에 나온 인물들의 업적에 대해서 쓰려면 먼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먼저 그분들의 업적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어로 좀 번역한 후에 그다음에 이렇게 글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황, 1000원짜리에는 이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어떤 분이십니까? 한국 성리학, 성리학은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업적으로는 도산서원, 도산서원? 예, 공부하던 곳이죠. 학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많은 저술, 책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자, 보면 1000원권 지폐에는 한국의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황 선생이 그려져 있다. 자, 이황 선생은 도산서원을 세워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에는 이이, 다른 말로 율곡이이라고도 합니다. 자, 역시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예, 이황과 이이, 그 두 분이 아주 유명했죠. 자,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5000원권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이자, 예, 아까 이며 대신 여기에서는 이자를 썼죠. 같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인 이이 선생이 그려져 있다. 이이 선생은 한국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유명하죠? 10,000원짜리에 나오십니다. 자, 조선의 4대왕, 네 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 집현전을 설치하고 한글을 창제하셨다. 뭐 집현전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서 학자들과 함께 뭐 한글도 창제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츠구기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기구이고요. 해시계, 태양의 움직임을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를 해시계라고 합니다. 츠구기나 해시계 등 우수한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자,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예, 10,000원권 지폐에는 조선의 4대왕인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하였고 한글을 창제하였다. 또한 여기 또 나오네요. 츠구기, 해시계 등 우수한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자, 마지막은 50,000원이죠. 예, 50,000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신사임당은 아주 유명한 어머니죠. 우리 5000원권에 나오는 이의 어머니이십니다. 자, 훌륭한 어머니이고 어진 아내, 어질다, 무엇입니까?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뛰어난 화가이다. 아주 재능이 다양했어요. 재능이 아주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50,000원권 지폐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어머니이며 어진 아내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여러분, 이 글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만
업적에 대한 정보만 잘 조사를 하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그 업적들을 한글로 어떻게 옮기는지 우리가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잘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의 훌륭한 인물, 화폐 속에 나온 인물들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한국의 문화탐방, 제주도 올레길. 한국의 여행 문화가 점차 소통, 교류의 장으로 바뀌면서 가장 유명해진 곳이 바로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올레는 집 대문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로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2006년 9월에 제1코스를 개장한 이후 현재 제주도에는 20개가 넘는 올레길 관광 코스가 있으며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노란색, 파란색 리본과 길에 새겨진 푸른 화살표를 따라 걸으면 정해진 코스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여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로 걸으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섬 제주도. 제주의 아름다움을 바다와 돌담, 푸른 들, 평화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제주 올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주 올레길. 여러분도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화폐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요. 자, 선생님,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외인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다 존경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